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첫 책인 규칙 없음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는 출근 시간, 근무 시간, 휴가 규정, 비용 규정, 보고 체제, 승인 절차, 계약 승인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우, 넷플릭스에서 일하고 싶네요. 지금은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DVD 대여 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자유와 책임인데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유를 줄 테니 책임을 져라 이런 문화가 아니라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를 깔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를 언급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규칙이 없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재 밀도가 높아야 하며 두 번째는 솔직한 문화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재 밀도가 높다는 건 이렇게 자율성을 줘도 될 만큼의 책임감이 강하고 프로페셔널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좋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직원들이 뒤에서 사기를 칠지 뭐 어떻게 나쁜 짓을 할지 모르는 거지만 믿어준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솔직한 조직 문화인데 제일 말단 사원이 오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지만 사실 받아주지 않거든요. 넷플릭스에서는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상사한테도 다이렉트로 오늘 미팅에서 이런 태도는 보기 좋지 않았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받았다고 해서 상사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나도 이걸 고쳐야 되는데 라면서 또 회신을 해주고요. 상사가 자신의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오케이,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실수를 하면 내 정강이를 걷어차버려 라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 밀도가 높고 솔직한 문화가 장착이 됐을 때 규칙 없이 회사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넷플릭스 휴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가 규정을 없앤 이유는 휴가에 대한 자유는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휴가 규정을 없애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휴가를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예외가 있다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고 3주 연속 주당 80시간씩 일한 뒤 브라질 아마존의 야노마니 부족을 찾아가는 것처럼 조금 별나게 자유를 만끽하는 직원들이 있는 정도다. 우리는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들이 스스로 생활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런 통제가 오히려 모두를 더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재 밀도가 높았기에 우리 직원들은 이미 양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 솔직한 문화가 정착되었기에 누군가가 제도를 역이용하거나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기라도 하면 주변 사람이 이를 지적해 상황을 바로잡았다. 직원들에게 자유를 주면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게 되어 더욱더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공감하십니까? 넷플릭스는 오히려 자유는 책임을 향한 통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출장과 경비 승인에 대한 규정도 날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써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직원들마다 씀씀이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뉴욕을 가는데도 누구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누구는 이코노미석을 타는 거죠. 처음 경비 지출 기준이었던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써라 해서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행동하라는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역시 이러한 자유를 남용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서 회사 카드를 사용을 한다던가 굳이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인데 비즈니스로 예약을 한다던가 하는요. 그럴 때 매니저가 불러서 맥락을 짚어준다고 합니다. 이 행동이 과연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이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심하게 남용하는 직원들은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새는 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게 맞나?
손실되는 비용에 대해 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분위기에서 돈을 좀 더 쓰게 되더라도 그 대가는 직원이 마음껏 날 수 없는 직장이 치르게 될 대가보다 크지 않다는 것. 검표 항목에 일일이 체크한 뒤 결제받는 식으로 직원들의 활동폭을 제한한다면 사람들의 기운을 뺄 뿐만 아니라 규정이 느슨한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속도와 유연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속이는 사람은 있어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출 정책을 없앨 경우 오히려 지출을 덜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더 놀라운 넷플릭스 연봉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라. 여기까지는 그렇게 놀랄 만한 건 아니에요. 넷플릭스 하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을 것 같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보너스제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보너스를 안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넷플릭스는 시장 속도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게 업무가 흘러가는데 처음에 할당된 포지션에 대해서만 보너스를 주게 되면 정말 회사에 필요하고 시장에 맞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가가치를 늘려줄 업무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우선 마음이 자유로워야 한다.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올려 큰 돈을 받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최고의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열린 인지 공간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넷플릭스에서 한눈으로 확인했다. 사람들은 큰 보수를 보장받을 때 가장 창의적으로 변한다. 집안일이나 생활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때는 창의성이 떨어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는 성과에 따른 보너스가 아니라 두둑한 연봉이 좋다. 막상 보너스를 없애고 보니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었다.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데려오기가 한결 쉬워진 것이다. 흔히 보너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반대였다. 우리가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연봉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만약 두 곳에서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자. 한쪽은 연봉 20만 달러에 보너스 15%를 제시하고 또 한쪽은 연봉 23만 달러를 제시한다.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당연히 숲속의 새보다는 당장 손안에 들어온 새, 즉 23만 달러를 택할 것이다. 먼저 준다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게임 끝.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포기하면 기본급을 더 높게 제시할 수 있고 의욕에 넘치는 사람만 붙을 수 있다. 제가 넷플릭스 연봉제에서 더 놀랐던 건 최고의 대우가 아닙니다. 제가 더 놀란 건 넷플릭스는 리크루트에게 전화가 오면 면접 보러 다녀오라고 시원하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리크루트가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여러 기업에서 데리고 있는 인재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다른 회사도 인터뷰해보라고 부축입니다. 그들은 그 일로 돈을 받고 회사들은 그 일로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자기 직원이 다른 회사와 인터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쿨하게 직원에게 면접 보러 가서 자신의 시장 가치를 느껴보고 거기서 제시한 연봉을 다시 얘기를 해주면 그럼 우리는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마음 놓고 인터뷰에 응하라고 얘기하기 1개월 전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견 간부 한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일자리를 수락한 다음 저를 찾아와 떠나겠다고 통보했죠. 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지만 그쪽에서 40%나 많은 연봉을 제시했다는 말을 하는데 아차 싶더군요. 그 사람의 시장 가치가 그 정도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리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줬을 텐데 제 부하 직원들이 다른 회사와 상담해 보기를 바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